1994년 7월 8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주체 사상과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며 한반도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독재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김일성의 죽음은 세계적 뉴스였다.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들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의 사망은 단지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분단 체제의 한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죽음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북한 인민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었다. 김일성은 북한의 국가 창건자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소련의 지원 아래 북조선 공산당 지도자로 부상한 그는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사실상 북한의 건국군주가 되었다. 그의 가장 큰 죄는 단연 1950년 한국전쟁의 도발이었다. 남침이라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전쟁을 촉발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으며 한반도는 분단에서 영구분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후에도 그는 반세기 가까이 권력을 절대화하며 독재체제를 공고히 했고 자신의 일가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세습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세습 독재를 제도화했다. 김일성 체제의 본질은 절대적인 우상화, 철저한 사상 통제, 끔찍한 인권 탄압으로 요약된다.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라졌고 자유로운 이동, 발언, 사상의 권리는 철저히 억압되었으며 국가는 당이 곧 인민이고 김일성이 곧 신이라는 교리 아래 하나의 거대한 감시사회로 작동했다. 그런데도 1994년 그가 죽자 북한 전역에서는 수십만 명이 오열하고 실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화면 속 사람들은 통곡하며 땅을 치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과연 그것은 진심이었을까, 연출이었을까? 그 질문은 단지 그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가 개인을 어떻게 길들이고 무력화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이 실신했는지, 실신한 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진심으로 슬퍼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인간을 신격화한 체제 속에서 자란 이들은 그 체제 외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비판은 곧 반역이었고 의심은 곧 숙청이었다. 그렇기에 김일성의 죽음 앞에서의 집단 오열은 정권이 길러낸 감정의 기형적 결과이자 공포 통치의 절정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아니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때로는 자기 감정을 체제에 맞게 조정하며 살도록 내몰렸다. 김일성의 독재가 탁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공산주의와 봉건왕조, 종교적 숭배를 결합한 독재 모델을 만들어냈고 이를 제도화하고 세습하는 데 성공한 극히 드문 사례였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도 북한이 독재를 유지한 데는 김일성이 만든 주체체제와 혁명가족 이데올로기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체제가 70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적 수완 때문만은 아니다. 한민족 내부의 뿌리 깊은 위계 문화와 권위에 대한 순응성, 그리고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구조가 함께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냉소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북한 사람들이 독재자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걸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우리 민족은 왜 이토록 오랫동안 독재에 익숙해졌고 때로는 독재자를 신처럼 떠받들며 열광했던 걸까? 김일성은 죽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유산은 아직 살아있고 그 유산은 남북 모두의 기억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흔과 질문을 남기고 있다.